여러분, 인도 소년 예언자가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히 맞춘 그의 예언이 이번엔 2025년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말요? 그의 예언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정확히 맞았어요. 그가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도 이미 별자리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위기를 미리 준비하고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의 특징을 알아서 앞으로의 변화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정확히 예측했던 인도 소년 예언자 아비야 아난드. 그가 이번엔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한국은 어두운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예언, 그냥 넘기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지금 그가 말한 운명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영적 사명을 건 변화입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새 지도자의 이름은 정말 이미 밝혀졌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운명의 한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히 어려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아난드의 말에 빌리자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정치적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보내진 영적 안내자이다. 이 지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적 에너지와 전통적 가치관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묘사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지도자의 이름은 이미 별자리에 쓰여 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깊은 상처를 겪었으며 이 상처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아난드의 이 말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통해 옵니다. 이 지도자 역시 개인적 시련을 통과했으며 이 경험이 그에게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난드 예언의 추종자들은 이것이 과거 인물의 상징적 귀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영웅이 시련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고전적 이야기처럼 한국 사회도 과거의 지혜가 새로운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는 영적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권력보다 봉사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아난드는 가장 어두운 밤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은 이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펼칠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도자는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정치적 안정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더 깊은 영적 각성과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명상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물질주의를 넘어선 삶의 가치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예견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지도자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좌와 우, 젊음과 노년, 전통과 혁신 사이의 갈등을 넘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과 영적 본질을 일깨울 것입니다. 갈등은 표면에 있고 조화는 깊은 곳에 있다는 아난드의 말은 이 지도자의 사명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아난드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의 등장은 단순한 인물의 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2025년 자체를 한국 사회의 더욱 깊은 차원의 변화를 상징하는 해로 보았습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이 인물을 한국 사회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난드는 2025년을 한국의 집단적 정화의 해로 칭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아난드의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2025년을 단순한 달력상의 한 해가 아닌 한국인의 영적 각성이 절정에 달하는 영적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던 삶의 방식, 가치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추구했던 성공의 척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내적 충만함을, 외적 성공보다 삶의 의미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말한 집단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아난드는 고대 베다 문헌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통 없이 오지 않는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과 불안정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금을 정제하듯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집단적 정화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변화가 거창한 사회운동이나 정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변화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평소보다 더욱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모두 이 정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치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화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변모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아난드는 특히 한국의 전통적 영성과 현대적 사고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 미래를 향한 길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간직했던 지혜와 가치관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한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은 영적 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퍼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이지만 한국은 그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정화와 영적 각성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닌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내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어떤 자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등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아난드가 묘사한 특별한 리더의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집단적 정화의 시대에 등장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난드는 이 인물을 거울 지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표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는 한국 사회의 집단 의식, 우리의 강점과 약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강한 반대와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찬반영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분열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이 지도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 가치와 조상의 지혜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아난드는 이 지도자가 한국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복고적 메시지가 아닌 우리의 뿌리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찾자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난드가 특별히 강조한 점은 이 지도자의 개인적 여정입니다. 깊은 추락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과거의 추방, 판단 또는 몰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은 후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깊은 겸손함과 연민의 마음을 길러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시련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다고 아난드는 해석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장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다는 오래된 지혜처럼 이 지도자의 개인적 고통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난드는 그가 계속해서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진실함과 내면의 진실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권력의 유혹, 대중의 압력, 개인적 두려움과 같은 것들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영적 중심을 지켜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순히 그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난드는 이 지도자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의 내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투명한 여정이 대중에게 거울이 된다. 이것이 거울 지도자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난드가 이 지도자의 성공을 전통적인 정치적 성과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의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로 측정될 것이다. 경제 지표나 지지율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이 직면한 어두운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난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중요성은 커진다. 한국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과 도전의 시기에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빛과 어둠, 상승과 하강, 개인과 집단, 이 모든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지도자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마주하게 될 가장 중대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난드가 예견한 한국을 덮친 그림자, 한국이 직면한 어두운 운명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거울 지도자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아난드의 예언 중 가장 심오하고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한국의 어두운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비유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문자 그대로의 어둠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빛이 가장 강렬할 때는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후이다. 아난드는 한국이 깊은 변화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 정체성, 문화적 가치, 심지어 영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아난드는 이 시기를 상징적으로 100일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시련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겨울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처럼 한국도 이 어둠의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100일의 고통, 초기 징후를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아난드는 어떤 어려움을 예견했을까요? 그는 3가지 주요 도전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내부적 갈등의 심화입니다.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분열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불안정입니다. 아난드는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기둥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불안해진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불신을 넘어 교육, 경제, 심지어 가족 제도와 같은 사회의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의미합니다. 셋째, 외교적 고립의 가능성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이 국제 관계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독수리가 혼자일 때 가장 취약하다. 그가 말한 이 비유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은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둠과 시련 속에서도 아난드의 메시지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어려움이 한국의 깊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고통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아난드는 이 어둠의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밤은 새벽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이 어둠을 통과한 후에 한국이 맞이할 새벽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운명의 역설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가장 밝은 빛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예언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